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 한 해 그야말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 전망 여전히 어둡습니다. 반등 요인도 있지만 일시적일 거란 분석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보유 현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올 한 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게 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시장 주체로서 한 가정을 볼 때 주택 이자 부담하고 전세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이제 물가에 따르면 이제 소득이 또 더 줄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처분이 줄게 되면 그게 한계점을 넘으면은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월세로 넘어가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직격탄을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많이 올렸잖아요. 올해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각국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돼 왔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결국 미국이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빅스텝을 통해서 해왔죠.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대출금리 하락과 규제 완화 정책 시행 등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시적일 뿐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반기까지 조금씩 하락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환할 것인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 최소한 또 길어지면 하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평균 집값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물론 그 정책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예를 들면 기존 재고주택까지 매입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한다면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데 이 그 국민 비판에 시달릴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 건설 미분양 현장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현장들에 대해서 공급 확대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또 공익적인 면이 다 가미가 된 건설 미분양 현장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만 시행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겁니다. 특히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심리적 요인 등이 계속될 경우 서울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는 길면 앞으로 3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